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한자어는 애통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애통은 슬플 애자죠. 앞을 통자. 애통한다. 장사집에 가서 많이 애통해야죠. 예. 고인들을 위로하고 하면서 갑니다. 예. 자, 다음에는 매장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매장은 묻을 매자, 장사 지낼 장자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묻는 거죠. 땅에 묻는 거예요. 매장. 이제 관을 만들어서 관에 시신을 넣어서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죠. 근데 이제 사람을 묻을 때 또 이게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 시신만 관에서 빼서 묻을 때는 시신만 묻고 관을 태워버리는 그런 데가 있고, 관째로 묻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탈관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탈관하는 문화가 있는 데는 탈관을 하고, 즉 관에서 시신만을 빼서 묻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관째로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관을 만드신 분이 얘기하는데 700만 원짜리 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제일 좋은 나무를 썼는데 한 30년 좀 넘었습니다. 그 관을 만든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700만 원짜리 관을 썼다. 예. 당시 그분 재산은 조단이었습니다. 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요새는 매장 문화가 이제 없어지고 화장으로 가죠. 여론조사를 해봐도 날 화장시켜달라 이런 여론조사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고, 화장도 이제 좀 밀리면서 수목장으로 해달라. 수목장은 나무 밑에 뼈를 흩뿌리는 거죠. 거기다가 납골당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납골당은 또 그게 저는 뭐 천년만년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30년이면 30년 이렇게 임대 기간이 있고 매년 돈을 또 내더라고요. 관리비를. 그 30년 되면 그 자리에 권리가 없어진대요. 매장은 토장이라고 하기도, 흑토자에서 흑토자로 토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무덤 또 이거를 중시하죠. 그래서 가족묘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죽어서 같은 곳에 묻히자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땅을 사가지고 가족묘를 만들기도 하고, 문중묘도 있어요. 문중. 자기 가까이 지낸 분들끼리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자기들 천국 가서 소천했을 때 이제 또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공동묘지죠. 그 교회에.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화장이 일반적인 게 됐어요. 지금은요. 그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있죠. 망우리의 망자는 이질 망자에 우는 그 우환. 그래서 망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환을 잊어버린다 하는 그래도 한데, 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수만 기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33년에 조성됐다는데, 그게 잘 돼 있어요. 옆으로 가면은 여러 보기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여러 번 갔었어요. 여기 아는 분도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고, 그래서 추석 때 되면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가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참 안아본다 이거죠. 자식들이 보면 뭐 잡초가 하고 뭐 좀 보기에 안 됐을 정도다. 참 돌아가신 분이 자기 후손이 저렇게 한 줄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방종환 선생, 소파 방종환 선생도 있고 지석영 선생도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 묘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묘는 아주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 바쁘게 사는데 누가 조상묘, 얼굴도 못 본 조상님 묘지만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 우리도 매장 문화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시끄럽게 한 거는 저희 손자가 또 와서 이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다음 한자어는 소유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나옵니다. 예, 소유지, 소유할 소자, 있을 유, 예, 바소도 되지만 뭐뭐 할 소, 소유할 소자도 돼요. 예, 땅지, 이렇게 소유지, 내가 가진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 한자는 묘실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묘실. 이 묘자는 무덤 묘자입니다. 실자는 집. 이 우리 방실로만 알고 있지만 룸. 이 실자가 집이라는 뜻도 돼요. 하우스도 돼요. 꼭 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묘실은 시신을 안치한 방이 묘실입니다. 묘실. 이제 순장이란 제도가 있었죠. 신라 시대에. 이 순장 참 이게 어마무시한 제도. 요새 말로 누구 고관이 죽으면 고관을 모시던 사람도 죽였어요. 죽여서 같이 묻은 거예요. 따라 죽어서 거기서 시중을 들어라.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신라 시대에 있었답니다. 신라 시대. 그 일본, 중국, 몽고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신분제 사회의 하나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미망이라는 말이 있죠. 미망인. 이 말이 미자는 아니 미자죠. 망자는 죽을 망자, 사람인자. 미망인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다. 보통 이제 그 부인한테 쓰는 말이죠. 미망인은 좀 말을 대놓으면 그 부인으로서는 기분 나쁜 얘기인데 우선 미망인 그런 말은 안 쓰죠. 고인의 부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순장이라는 거 참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순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화도 있었대. 신라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당연히 이제 순장을 해야 되는데 그 집 아들이 순장을 당할 뻔한 젊은 여자를 빼돌려서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면은 순장을 면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끝났는데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여자가 부인이 됐는데 그 아들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들도 이제 장군이었대요. 굉장히 위험을 당했는데 그 빼돌린 딸의 친정 아버지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갚았다. 그러니까 보훈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예. 굉장히 고마움에 겨워서 그 아버지가 그 순장을 지낸 자기 아들을 그렇게 구해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한자는 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예, 금지할 금자죠. 금지한다. 예. 예, 우리 소풍 가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뭐 잡사인들 물건 사지 마라, 뭐 개인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학생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착실한 학생, 범생이 같은 학생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그저 이제 삐딱한 학생들은 저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잠깐 피해가지고 뭐 그런 데서 그 야바이꾼들 많죠. 그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 뭐 그런 데서 놀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만다. 그런 학교 생활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한다는 구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구자는 구할 구자입니다. 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환란에서 구한다. 예. 구할 구자. 다음은 충분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로 하매. 자, 충분하다. 이 충분은 가득할 충자예요. 전에 충만하다는 거기서 나왔죠. 분자는 나눌 뿐, 나눠 받을 뿐, 충분. 세상에는 충분하지 않은 게 많죠. 부족한 게 많고,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대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다. 여러분들 배우자 뭐 100% 마음에 들지 않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 봉급이 충분하다. 충분히 봉급받는 사람이 없다. 다 자기 봉급에 대해서는 불만이랍니다. 충분하지 못하다. 다 불만 속에서 살고 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가. 이 시오타이쇼부터 대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대가라고 나왔네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로 하매. 자, 대신할 때 값어치 가. 대가라는 거는 뭐에 대해서 대신 가격을 매기거나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 가끔 뭐 정치인들 보면 뭐 뇌물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제 말이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대가성 없는 뇌물은 없죠. 어떤 뇌물을 줬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줍니까? 참 그거는 좀 어리석은 일인데 다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가더라고요. 예. 자, 다음에는 동족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동족, 이 같을 동자의 결의 족자죠. 예, 동족,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유교를 동족 상전의 비극이다. 예, 우리나라는 전에 같은 단일 민족, 백의 민족 했는데 지금 그 개념이 없어졌고 요새 이제 교과서에서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제화가 되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결혼이 많아졌죠. 일상화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전에는 국제 결혼했다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미군들이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군들이 있지만 이제 미군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들이 자기 임기가 끝나면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불러줄게 해놓고 이제 안 불러줘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월남에 싸움하러 갔다가 전투하러 갔다가 거기서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오는 경우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그렇게 국제 결혼이 아주 드물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 가서도 결혼도 많이 하고요. 해외 유학 가서도 결혼 많이 하고요. 국제 결혼 그렇게 해서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문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 신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문자는 물을 문자, 제자는 제목제, 문제.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같은 그런 거죠. 문제.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윗사람이 어느 정도 회의를 하면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뭐 A라는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놓고 뭐 의견을 말해보라 하는데 사실 그 의견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때는 많았어요.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방 통행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란 말이 회의 때 나오죠. 적자생존. 윗사람 얘기하면은 그걸 일단 받아 적습니다. 원래 적자생존의 의미는 이 적절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생물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적는 자가 생존한다. 이게 위에 사람들 말을 잘 받아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이제 비꼬는 말도 생겼는데 문제는 물을 문자에 제목 제자를 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상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그래서 이제 상인은 장사할 상자, 상업 상자, 사람인 자,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죠. 장사치. 낮게 말하면은 장사치들이다 하는데, 지금은 이 상인의 권세라는 게 있죠. 전에는 산업공상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 봤는데, 요새는 장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다 부자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학 시험 볼 때도 상과 대학 하면은 이제 문과에서는 비교적 경쟁률이 세죠. 이과에서는 이제 공대, 공과대학, 상대하고 법대가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상대 법대. 자, 그 다음에는 통용이라는 한자어가 납니다. 통용.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통용은 통할 통자, 사용할 용자예요. 통용. 이제 어디 가서나 어울리는 게 통용이죠. 통하는 거죠. 통용.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강세라는 거는, 달러화는 절대적이도 어디 가서도 통하는 거죠. 전쟁 때도 달러화는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돈은 달러만큼 힘이 없죠. 나라가 어려울 때 무슨 전쟁 위기가 있다거나 하면은 달러 가격이 굉장히 오르게 되죠. 엔화도 국제화폐고요. 유로화도 국제화폐, 중국 화폐도 국제화폐는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유로화나 이런 엔화는 통합니다. 그 나라의 국세에 따라서, 국가의 세력, 국권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통용된다. 자, 다음에는 주위.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주위. 이 주자는 두루 주자입니다. 위자는 에오살 위. 주위 하는 건 이제 주위 사방, 그런 개념으로 쓰이죠. 두루자 에오살 위.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경찰들이 어떤 범죄 단체를 잡았을 때 그들이 뭐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이제 포위해 가지고 손 들고 나와라.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손 들고 나와라.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요새는 이런 방송이 없어요. 요새는 이런 게 말이죠. 어디 건물을 들어가려고 해도 요새는 굉장히 들어갈 때부터 엄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누구 때문에 왔느냐, 누굴 만나러 왔느냐 하면 어떤 회사는 그냥 안 들어보내요. 신분증을 보여줘도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면 홍길동한테 전화합니다. 그 수의 경비하시는 분이, 그 홍길동 씨 여기 손님 왔습니다 하면 홍길동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 건 인정이 되죠. 그 어떤 회사는 보안이 철저해서 자기 회사의 보안이 새나갈까봐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외부 손님이 오면은 회의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다른 층에. 거기 이제 보안 같은 게 철저하진 않죠. 회의를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라. 회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위됐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주자는 성씨로도 주씨가 있죠. 도루주씨가 있고 불굴주씨가 있는데, 이 불굴주자 주씨가 훨씬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 확정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확정은 굳을 확자, 결정할 정자. 확정되었다. 결정된 거죠. 세상 일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정되기까지는 진행 중이고 미확정이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확정됐다 이렇게 했다가도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는 특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죠. 실제로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법시험 보죠. 요새는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을 하는데 그때는 사법시험을 봤어요. 이제 사법시험은 이제 300명을 뽑을 때인데 그거 실화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부 다 실화 바탕으로 얘기한 거죠. 실화인데 310명을 보통 뽑는데, 왜냐하면 사법시험 얼마나 힘듭니까? 시험을 합격하고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측해서 예비적으로 300명이면 한 310명 뽑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3년 만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고향 마을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 해에 사법시험 포기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대요. 뭐 7명이가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합격을 거의 꼬레비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합격이 확정됐다고 봤는데 이것이 발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이제 내년에 그 다음에 도전했으면 좋은데 너무나 실망이 컸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했고 졸업하고도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옛날로 말하면 이제 어사또가 아니라 이제 어사화를 쓰게 된 건데 그게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근데 참 이거는 운영의 묘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해에 뭐 303명을 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